이번 시간은 간접증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우리가 증명의 방법은 직접증명법과 간접증명법이 있죠. 직접증명법은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간단한 거 소개하면서 직접증명법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요. 바로 간접증명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수 A가 2로 나누어 떨어지면 3A 플러스 2도 2로 나누어 떨어짐을 증명하라 그러면, 자, 정수 A가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두면 될까요? A는 이제 2K 이렇게 두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K는 뭐라고? 정수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3A 플러스 2는 말이죠. 자,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2K,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6K 플러스 2가 되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 2배에 3K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정수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거 없죠.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3A 플러스 2도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증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뭐 어려움이 없으라고 봐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주로 배워야 할 대우법, 기루법을 이제 간접증명법의 대표적인 증명 방법인데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증명법입니다. 직접증명법을 쓰기에는 증명이 어렵고 또 의미를 알아듣기가 참 어렵다 이럴 때 우리는 간접증명법을 택하게 되죠. 자, 그 중에 대우법을 첫 번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대우법이란, 자,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A가 자연수일 때 이건 조건이고 요거이면 요거이다. 이것을 증명하라 그랬어요. 자, 가정에서 결론을 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이럴 때는 대우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P이면 Q이다. 이 명제의 동치는 대우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증명하기가 어려우면 요걸 써놓고 요 대우 명제를 증명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대우 명제를 증명했다는 말은 주어진 명제를 증명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우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뭐일 때? 자연수일 때, 그죠? 대우를 씁니다. 자, A가 짝수이다. 부정은 뭡니까? 홀수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A가 홀수이면 이렇게 되겠죠? 대우명지 쓰는 겁니다. 자, 이거 부정합니다. A제곱 플러스 2A가 뭐이다? 홀수이다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증명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대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A가 홀수이다 그랬으니까 A를 뭐로 두면 될까요? A를 이렇게 두면 되겠죠. 2n 마이너스 1로 두면 되겠어요. A는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홀수.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는 뭐가 될까요? 요거는 2n-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배의 2n-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그죠? 플러스 4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떨어져서 요거는 4n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다시피 주어진 식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2, 그죠? 2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얘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 이거 홀수 아닙니까? 그렇죠? 자, 2 곱하기 자연수, 그죠? 마이너스 1 하니까 당연히 홀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이 대우명제를 증명한 겁니다. 홀수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쵸? 그럼 대우를 증명했으니까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는 것 같다. 자, 이것이 간접증명법의 첫 번째 대우법이 되는 거죠. 증명 방법은 인정이 되지만 직접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죠. 대우를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간접증명법이다. 간접증명법의 특히 대우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귀루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접증명법이죠. 기루법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 간접증명법이에요. 그러면
이 기루법을 잠깐 설명해 보면 어떤 명제를 부정했더니 모순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됨을 증명하는 거. 또는 P이면 Q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의 모순점이 발견돼요.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됨을 증명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로 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문제 두 개를 통해서 기루법을 완벽하게 학습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의 분리에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해 보잔 말이에요. 유리수라 가정을 해서 자, 이게 모순점이 생기면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리수라 가정했더니 그게 모순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무리수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기루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리수라 가정하면 루트 2는 어떻게 둘 수밖에 없냐면 정수분의 정수 분수꼴로 표현이 되면서 mn은 서로 소여야 되죠. 서로 소인 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모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런 조건을 달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2m 이곳은 n 되고요. 그 다음에 2m 제곱은 n 제곱이 되는군요. 그럼 이 등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좌변은 짝수잖아요. 2 곱하기 정수니까. 그러면 우변도 짝수여야 되는데 이 n은 홀수가 되면 안 돼요. 홀수의 제곱은 홀수거든요. 그래서 n은 짝수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n은 뭘로 둬야 되죠? 2k로 둬야 되는 거예요. k는 물론 정수입니다.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럼 이 n, 2k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요거는 2m 제곱은 뭐가 될까요? 4k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 제곱은 2k 제곱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우변을 보니까 우변이 짝수네요. 그러면 이 m 제곱도 짝수여야 되니까 요 m이 짝수여야 되죠. 홀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m도 짝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mn이 모두 짝수가 나오니까 자, 우리 mn이 서로 소위라고 뒀던 가정의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루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기루법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서 기루법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죠. 자, 다음을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a가 정수일 때 a제곱이 3의 배수이면 a는 3의 배수이다. 일단 직접 증명법이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간접 증명법인 기루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점을 발견함으로써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부정하면 a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죠? 요거를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a를 어떻게 둘 수 있냐면 3k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 놓고 k는 정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그 k 정수를 집어넣으면 a는 3으로 나눴을 때 1이거나 2인 정수가 쭉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a 제곱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3k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9k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6k,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이건 3배의 3k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자 이렇게 1이 돼서 3 곱하기 정수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자 a 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에요. 자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3의 배수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a 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거, 3의 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단 말이죠. 가정의 모순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a제곱이 3의 배수이면 a는 3의 배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기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기루법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 말은 진리집합 포함관계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진리집합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PQ가 자 이렇게 되든가 이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P하고 Q 같아도 뭐 상관없고요.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포함관계는 이렇거나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론을 부정했다는 말은 Q의 여집합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정의 모순점을 발견했다는 말은 집합 P하고 공통 부분을 구하면 공집합이 된다. 그것을 보인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나 이 그림에서나 그렇지 않습니까? 집합 P하고 Q의 여집합은 공통 부분을 구해주면 이렇게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인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하, 기루법이라는 것은 진리집합으로 해석을 하면 자, Q의 여집합과 가정을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 P와 자, 교집합을 시켰더니 공통부분이 존재하지 않은 거를 보인 거나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또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앞으로 기루법이 나오면은 자,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점이 발견됨으로써 주어진 명제가 참됨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 갖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자, 이 시간에 뭘 배웠죠? 직접 증명법을 가지고 증명이 어렵거나 또 의미를 알아듣기가 참 어렵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간접 증명법을 택해서 증명하게 되죠. 자, 이 간접 증명법의 대우법을 자,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에 귀루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다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우법이라는 것은 명제 P이면 Q이다 이것을 증명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대우를 증명한 거예요. 이들은 동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한 게 아니라 이것을 증명한 것이다. 자, 이게 대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루법은 어떤 명제를 부정했어요. 그랬더니 모순점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됨을 증명하는 방법이거나 P이면 Q다 이런 명제가 있을 때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에 모순점이 생겨요.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죠. 이 간접 증명법은 증명 방법은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걸 간접 증명법이다 이렇게 일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핵심 대우법과 기루법 정확하게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14강에 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14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